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의 이기동이라는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던 곳이었다. 그러나 이기동은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연 속에서 홀로 살며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에 이곳으로 이사와 정착했다. 그가 이사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아주머니들이 입을 모아 당부했다. 기동씨, 날이 어두워지면 마을 뒤편 숲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무사한 사람은 없어요. 기동은 웃음으로 넘겼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며칠에 걸쳐 짐을 풀고 마을 생활에 적응해 가던 그는 어느 날 강한 호기심에 이끌려 마을 뒤편 숲을 거닐게 되었다. 그 숲은 마을 사람들의 경고 때문인지 평소에도 적막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기동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에 숲 깊숙이 발을 들이게 되었다. 숲은 점점 어두워져 갔고 기동은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였다. 갑자기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완벽한 정적이 그를 감쌌다. 그는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어디에선가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분명히 소리의 방향을 찾을 수 없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누야, 기동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순간 흐릿한 형체 하나가 나무 뒤에서 나타났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자연스럽지 않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형체는 천천히 다가오며 중얼거렸다. 위에 왔지? 여기는 너의 곳이 아니야. 기동은 어쩔 줄 몰라 얼어붙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나무 사이를 헤치며 자신이 왔던 방향으로 필사적으로 달렸다. 하지만 숲은 끝이 없을 듯했고 그는 점점 지쳐갔다. 그때 그의 앞에 갑작스럽게 커다란 웅덩이가 나타났고 그는 피할 새도 없이 그곳으로 빠져버렸다. 웅덩이는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 지하로 연결된 비밀 공간이었다. 기동은 어두운 층계에 떨어져 아프게 엉덩방아를 찧었다. 혼란스러워하며 주변을 살폈으나 그곳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글자들과 고대의 상형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녹슨 철제 도구들이 흩어져 있었다. 공포가 다시 그를 엄습했다. 기동은 일어나 서둘러 그 공간을 나가려 했지만 그때 다시 그 형체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에 있었다. 형체는 여전히 기괴한 웃음을 짓고 있었고 기동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다. 돌아갈 수 없어. 이미 늦었어. 이상한 중력에 사로잡힌 듯 기동은 형체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문득 형체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림자가 벽의 문자들과 반응하기 시작했다. 문자들이 빛을 바라며 움직였고 기동은 정신을 잃을 듯한 두통에 사로잡혔다. 머릿속에서는 낯선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마지막 희생양이 되리라. 마지막. 기동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땅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알지 못할 힘에 의해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형체의 기괴한 모습이 축 늘어져 소멸하는 모습을 희미하게 보았고 기동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하니 몇 날 몇 주일일지도 몰랐다. 기동은 문득 동이 트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눈을 떴다. 그는 숲 입구에 몸을 기댄 채로 발견되었다. 이상했던 것은 그의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 그가 보았던 숲속의 웅덩이마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그 모든 게 꿈만 같았다. 하지만 그가 그날 이후로 마을 뒤편 숲에 다시 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아무에게도 그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형체의 중얼거림과 중력처럼 그를 끌어당기던 그 신비로운 힘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돌아갈 수 없어. 이미 늦었어. 그 사건 이후 기동은 마을을 떠났고 사람들은 그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그날 밤에 이상한 기운이 마을에 다시 감도는 듯했다는 소문만이 남았다. 저주받은 숲과 그날 밤의 이야기들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속삭임 속에서 전해지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한 고즈넉한 주택에 살고 있는 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날따라 날씨는 무더웠고 온종일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밤이 되어도 그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더위를 피해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매미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철수는 평소 공포 영화나 이야기를 좋아하여 이날 밤에도 한 공포 영화를 보고 있었다. 영화는 어느 유령의 이야기였는데 의외로 실감나는 연출 덕분에 철수는 점점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던 차에 이어폰으로 듣던 영화가 절정을 향해 가던 순간 그의 스마트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그는 영화를 잠시 멈추고 문자 내용을 확인했다. 보낸 이는 다름 아닌 대학교 시절의 절친 준호였다.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라는 평범한 안부 인사에 혹시 너도 그 꿈 꿨니? 라고 적혀 있었다. 철수는 의아한 마음에 답장을 보냈다. 무슨 꿈?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꿔. 처음엔 이상한 흑백 화면만 보이다가 점점 누군가가 다가오는 꿈. 다가올수록 숨이 막히고 무서운 기운이 덮쳐 철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준호가 말한 그 꿈은 며칠 전 자신이 꿨던 것과 너무도 흡사했던 것이다. 며칠 전 그는 꿈속에서 어딘지 모를 낯선 장소에 서 있었다.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시야가 제한된 그 공간은 흑백에 오래된 사진 속처럼 여러 명도의 회색 톤으로 가득했다. 꿈속에서 철수는 자신이 아닌 누군가로부터 경계심을 느꼈고 마치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 꿈은 단순한 꿈일 뿐이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넘어갔던 터였다. 그는 준호와의 대화를 끝낸 뒤에도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다. 영화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 철수는 곧장 침실로 향했다. 변경된 에어컨의 온도 덕분에 방 안은 쾌적했지만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어딘가 모르게 무거웠다. 새벽 2시쯤 철수는 갑작스러운 한기에 잠에서 깼다. 방 안의 온도는 예전의 열기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싸늘했다. 에어컨이 고장이라도 난 것인지 의심스러운 마음에 리모컨을 잡고 온도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이상한 느낌에 다시 눕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려 주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주방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실 창문을 보는 순간 철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형체는 어둠 속에 가려져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계속 자신을 응시하던 그 존재는 철수가 한 발짝 움직이자 천천히 창문을 통해 손을 뻗어왔다. 철수는 본능적으로 물러섰지만 이에 그 손이 철수를 향해 더 길게 뻗어온다는 무언의 압박감에 사로잡혔고 어느새 어둠이 그의 시야를 덮쳐 무기력해졌다. 전신이 꼼짝하지 않는 마비 상태에 빠져든 철수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후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 채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출 때쯤 철수는 깨어났다. 거실의 창문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롭게 닫혀 있었고 더위에 꺼냈던 여름 이불이 여전히 바닥에 놓여 있었다. 전날 밤의 모든 일은 단순한 악몽이었을까? 아니면 현실이었을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일상으로 돌아온 철수는 더욱 이상한 일들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주위에 누군가가 서 있는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단순한 악몽으로 끝났지만 연일 계속된 그 꿈은 마을 사람들의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다. 철수는 언제부턴가 같은 꿈을 꾸게 된 마을의 다른 주민들과 함께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산속의 오래된 폐가는 절대 가서는 안 될 금기를 깬 또 다른 소문의 주범이자 모든 공포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폐가 안에는 마을의 과거와 관련된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고 철수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그 비밀을 풀기 위한 용기를 내야만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마을의 운명과 자신들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 앞에 드리운 그림자의 실체가 드러날 때 마을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밤 한적한 시골 마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며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할머니 댁에 놀러와 있었다. 어두운 시골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야 있는 이곳은 전화 신호도 잘 잡히지 않는 고요한 장소였다. 가족들은 모두 아랫마을 축제에 가고 나 홀로 집을 지키고 있었다. 할머니 댁은 오래된 한옥으로 문을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나는 갑자기 뒤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를 들었다. 가족 중 누가 돌아왔나 싶어 마루 끝을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찝찝한 기분에 일어나 문을 확인하고 다시 자리에 앉으려는데 이번에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어두운 복도를 따라 나는 천천히 걸어갔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어 벽에 걸린 옛 그림들이 더욱 섬뜩하게 보였다. 마침내 발소리가 멈춘 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작은 창문을 발견했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무언가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 창문 너머에서 얼굴 하나가 불쑥 나타났다. 끔찍하게 일그러진 얼굴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그 얼굴은 금방 사라지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고요해졌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나는 다시 마루로 돌아오려 했지만 이번에는 집 전체가 이상하게도 차가워졌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한기를 물리치기 위해 옷을 단단히 여미고 방문을 닫으려는 순간 방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어 문을 바라보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최대한 조용히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바깥에서 들리던 모든 소리는 사라지고 가족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어느새 잠이 들었던 나는 가족들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다. 문을 여니 가족들이 환한 얼굴로 들어왔다. 잘 지내고 있었니? 라는 질문에 끄덕였지만 밤새 내가 경험한 일들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에게 어젯밤의 일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다. 그러들 오래전 이 마당에서 사고가 있었다며 그 이후로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얘기해 주셨다. 괴담으로만 듣던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오자 나는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이번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도 오싹한 여름으로 기억될 것이다.